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미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세 가지 해석의 길이라고 적어놨죠. 하나는 맨 처음에 1955년에 녹음했던 하이패치 연주가 고전주의적인 연주라고 본다면은 1989년에 실황 연주로 연주한 정경화 선생의 이제 이 해석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장 낭만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자체가 이제 낭만주의적인 작품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2013년에 실황 연주를 했던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세르게이 카차트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아르미니아 출신의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는 상당히 여기서 초현실주의적인 그러한 분위기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제 판단이지만은 이제 그것을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다음 이제 화면에 보게 되면은 정경화 선생과 그다음에 세르게이 카차트리안 연주를 비교한 그러한 이제 댓글이 있어요. 근데 이 댓글은 어떤 댓글인가 하면은 카차투리안의 이제 바이올린 협주,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를 듣고서 어떤 분이 그래도 음악을 좀 깊이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댓글 드러나는가 하면 이 맨 위에 있는 그 줄인데 For the longest time, my favorite rendition of this concerto was done by 경화정, but I think this topped it. 세르게이 베토벤 is absolutely divine.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하기는 오랫동안 이 베토벤 콘체르토를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자기는 정경화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오늘 이 카차투리안 연주를 들어본 결과 이 카차투리안 연주가 정경화 선생의 연주를 갖다가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제 톱도 뛰어넘었다는 얘기겠죠. 세르게이가 연주하는 베토벤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absolutely 절대적으로 디바인 어떤 그런 신적인 수준에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정경화 선생을 넘어섰다는 말은, 좀 약간 이 개인적인 이제 하나의 표현이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정경화 선생과 좀 다른 차원으로 이제 연주를 했다고, 해석을 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사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요건 말고, 요거는 이제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정경화 선생이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을 1989년에 실황 녹음한 걸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정경화 선생 연주 실황 연주하고 카차투리안 실황 연주는 동영상은 제가 이제 댓글에다 이제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경화 선생은 이제 이 동영상에다 뭐라고 이제 이 동영상 올린 분이 이제 평가를 해놨는가 하면은 Here we see an artist at the top of the game. 그러니까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 연주를 우리는 여기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verything that made 경화정 is first tier violinist a couple of decade고 벌써 이미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정경화 선생의 연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테크니컬 애큐러시 기술적인 정밀함이라든가 fiery presence 아주 격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intense concentration 아주 정말 응집된 어떤 그런 집중력 그다음에 and pure silvery beauty of the tone 그 토날리테가 그 아름답고 음조가 그렇게 정말 은 색깔처럼 아름답다고 이렇게 적어놔서 퓨어 순수한 은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분의 어떤 표현이라든가 앞에서 말했던 그 정경화 선생이 이제 자기가 카차투리안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이 연주자라고 얘기했던 것만큼 낭만주의 작품인 이 작품을 정경화 선생만큼 저렇게 힘차고 정말로 격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연주한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패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1955년에 녹음됐는데 1956년에 스테레오가 나오는데 이미 스테레오가 1956년에 나오기 이전에 1년 전에도 이미 스테레오 녹음을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11월 달에는. 그래서 이거 스테레오 녹음돼서 음질이 괜찮아요. 좀 하이패치 연주를 치고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하이패치 연주를 어떤 분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은 야사 하이패치 was a musical playing machine. 야사 하이패치는 음악 연주를 하는 기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해석은 롤즈로이스급이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물론 하사파했지만 최고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오이스트라크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주관에 따라서 다 이제 뭐 누가 최고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평가를 이렇게 종합해 보건데 그래도 그 중에도 가장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역시 야사 하이패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사 하이패치가 이제 모두가 최고로 연주하는 그런 연주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맨 위에 글에서는 자기가 야사 하이패치 연주의 무선 버전을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치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 세 분의 연주가 각각 어떤 그 연주를 대표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란 대곡과 아주 가장 위대한 그 작품 중에 하나인 이 61번을 연주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세 분을 제가 대표적인 연주자로 꼽은 이유는 야사 하이패치는 낭만주의 작품 이 작품을 고전지 미학에 입각해서 절제 균형 조화를 지키면서 아주 우아하게 정말 그 귀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보테 아리스토크라틱이라고 제 개인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그건 오히려 클래시시즘에 가까운 고전주의적인 미학적 해석에 가까운 그런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아한 연주가 이제 나온 겁니다. 야사 하이패치 연주. 그리고 또 이제 뭐 정경화 선생의 연주도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연주자도 있지만은 격정지 연주한 분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미학적 특성에서 프레네지, 격정과 열정, 그다음에 열광 이런 그 성격에서 가장 그 잘 연주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적인 정말 미학적 특성을 연주를 한 어떤 극단에 도달해 있고 또 이제 세르게이 카차트리아는 앞에 두 분하고 전혀 달리 어떤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 초현실주의는 원래 성스러운 종교를 배격하는 그런 문예 운동이었는데 특히 시에 있어서 시 영역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의 이제 프랑스의 어떤 문예 비평가 이제 이런 방자메 앙드레오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물론 이 표현실주의가 주데오크레티안 유대교와 이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거부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암실 레알리스트 엘라보레 누브 콩세트 드 사크레 이마나운트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불어로 트랑스앙당스 당 리마낭스 내재성 내에 있는 어떤 초월성을 종교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현실주의가 내부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숨겨져 있는 내재적인 종교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도 그런 작품들이 또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현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종교적인 측면들을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면적인 종교성,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구체적인 예로서 제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초현실주의자는 아니지만 초현실주의 언저리에서 활약했던 주일로 슈페르비에라고 하는 크게는 초현실주의의 어떤 그런 시적 운동에 포함시키는 사람이에요. 불문학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문학을 이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불시 이론에 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일로 슈페르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시요 내에서 어떤 하나의 이 종교는 아니지만은 기존의 종교적 체계에서 보여주는 종교성은 아니지만은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종교성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시로서 이 시가 가장 좋은 시라고 봐요. 이 시 불어로 된 시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번역된 어떤 문장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엉터리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 나는 방금 제목이 빗방울이에요. 나는 방금 바다로 떨어진 빗방울 하나를 찾고 있다네.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른 빗방울들보다 훨씬 더 반짝였던. 왜냐하면 짜릿한 바닷물 속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자신의 몸이 곧 영원히 사라져 버릴 거라는 그 사실을 그 빗방울만이 이해하는 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나는 바다에서 찾고 있다네. 경랑의 바다 위에서 나는 찾고 있다네.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잊어버리기 쉬운 가냘픈 추억의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세 번째 연애는 하지만 아무리 찾으려도 해도 소용이 없다네. 신조차 자신이 가진 선의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으며 하늘과 파도 그리고 대기의 마르는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네. 1938년에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의 우화라는 그 이제 작품집에 나오는 이제 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초현실주의적인 작품, 시적 작품 내에서도 근본적으로 초현실주의가 이제 앙드레 브루통에 의해서 시작됐던 초현실주의 시 운동이 반종교적인 이제 기치를 내려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기존의 종교적 체계가 아닌 내적 종교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그 내적 종교성을 표현한 이 작품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연주했던 이 누굽니까? 아르메니아 출신의 세르게이 카차트리안이 연주했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비교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비교해서 정규환 선생의 이제 이 연주는 실황 연주고 또 카차트리 연주도 실황 연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을 제가 이건 실을 수가 없어요. 저작권 저축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이패치 이거 음반에서 하이패치 연주만 들어보겠는데 이걸 또 다 들으려도 거의 40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런 특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품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1악장 마지막 이 카덴자 정지장식 부분하고 2악장을 딱 들어보면 그 특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 하이패치 그거를 이제 들어보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스 하이피처의 연주로 1955년에 그래도 스테레오로 녹음된 그런 이제 우리 녹음 이제 음반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1악장 카덴자하고 제가 2악장만 들어봤거든요. 여기서 가장 그 이 베토벤의 말하고자 하는 어떤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의 연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래시시즘, 다시 말해서 고전주의적인 미학적 원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절제 균형 조화. 절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빠르게 지정된 악장의 빠르게 어떤 알레고르라면 알레고르를 하고 아다지면 아다지라고 변화가 없어요. 일정한 템포를 연주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주하는 기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기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의 그 빠르게 충실함으로써 그 완벽한 어떤 그런 그 원형을 해석해내는 그런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적인 어떤 연주가 상당히 그 우아한, 정말 그라시오죠. 우아한 어떤 해석을 만들어낸 이런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연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건 여기서 듣지 못하지만은 댓글창에 이제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주소를 그걸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정경환 선생이 연주한 거는 역시 1악장 카덴자 2악장을 듣는데, 아까 하이피처의 이제 1악장 카덴자는 정지 장식은 지금 이 정경환 선생하고 그다음에 카차투란이 연주하는 정지 장식은 서로 버전이 달라요. 왜냐면 카덴자는 이제 사실 연주가가 자기 이제 기량을 뽐내기 위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멈춰놓고서 자기 기량을 이제 개인적으로 뽐내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앞에 하이피처가 연주했던 그런 카덴자는 아우어 교수라고 하는 하이피처 이전의 교수인 아우어 교수하고 하이피처가 합작해서 만든 그런 이제 이 카덴자고, 그 다음에 정경환 선생하고 카차투란이 연주한 카덴자는 어떤 카덴자인가 하면은 이 오스트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크라이슬러라는 이제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든 카덴자예요. 그냥 카덴자 버전이 다르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경환 선생의 연주는 정말 그야말로 낭만주의 이 걸작인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역동적인 어떤 격정과 그 다음에 이 열정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 내면적인 어떤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디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경환 선생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20년 동안 정경환 선생을 넘어선 그런 연주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연주를 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세르게이 카차트리아는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체계 내에서의 해석은 아니지만은 초현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종교성으로서 이 낭만주의적인 이 베토벤의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정말 숭고한 어떤 하나의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품으로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빗방울이라고는 주얼리 슈페리비의 그 시 속에서 표현된 하나하나가 몰빵을 하나하나, 즉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몰빵 하나하나처럼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고 정말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그렇게 숭고한 분위기를 만드는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까 어떤 분이 자기가 이때까지 정경환 선생의 연주가 최고로 했는데 이 음악을 이 카차토니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정경환 선생을 넘어섰다 얘기하는데, 넘어섰다기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연주를 한 거겠죠. 이런 그 내면적 종교성의 어떤 그런 숭고함을 연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세 분의 연주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아까하고 도표를 봤을 때 각각의 꼭지점이 고전주의 미학의 꼭지점에는 야스 하이피처가 있고, 또 낭만주의적인 미학의 꼭지점에는 정경환 선생의 연주가 있고, 그다음에 초현실주의적인 내면적 성스러움 연주의 꼭지점에는 카차투란이 있다면은 다른 많은 연주가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다 위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항상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음악이고 또 많이 들어왔던 음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논의해보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 음악을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